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두 곳에서 점을 봤거든요. 근데 그 중 한 곳에서 따님이 전생에 창녀였다네요. 게다가 팔자가 드센상이라네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지안이를 정말 좋은 아가씨라고 생각했었걸랑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말을 들으니 불안해서요. 그만하세요. 엄마! 게다가 우리 아들은 얼굴에 복이 많은 사람이랑 궁합이 좋대요. 근데 지안이 턱이 뾰족하잖아요? 그게 좀 안 맞다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적어왔어요.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절대 결혼시키지 마라. 전생에 창녀였기 때문에 팔자가 세다. 30대에 큰 불행이 닥친다.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은 조심해야 한다. 지안이 30이죠?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조심해야 된대요. 저는 57세 이유미입니다. 그리고 제 딸의 이름은 김지안. 이제 막 30이 되었죠. 보통 평생에 한 번 정도 겪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곧 제 딸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제 심경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켠으로는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안이가 결혼한다고 처음 말했던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랑에는 소극적이었던 지안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말했죠. 엄마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직장에서 만나서 벌써 2년 동안 사귀었어. 한번 만나볼래? 지안이가 데리고 온 남성은 한경태, 35살의 부드러운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지안이가 이렇게 진지하게 누군가를 좋다고 말한 것에 놀라면서도 저는 딸의 행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지안이는 저에게 말했죠. 엄마, 프로포즈 받았어. 뭐라고? 이렇게 갑자기? 응, 결혼하려고. 그래? 그래도 엄마는 지안이가 더 많은 연애를 해보고 결혼했으면 하는데 아직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 없지? 응, 내가 처음이 될 것 같아. 저도 남편도 조금 섭섭한 기분이 들었지요. 한없이 어린 줄만 알았던 딸이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어 결혼을 하겠다니. 이제 30에 들어서는 만큼 섭섭하더라도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반대할 이유는 더욱이 없었죠. 축하해, 지안아. 고마워, 엄마. 딸이 웃는 얼굴을 보고 저도 함께 행복해졌지요. 그런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딸은 바로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상견례 날 정해졌어요. 다다음 주 토요일 괜찮아요? 응? 그렇게 빨리? 응, 결혼은 천천히 하더라도 먼저 인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근데 경태 오빠네 부모님은 어머님밖에 안 계신데 꽤 오래전에 이혼하셨나 봐. 아, 그래? 어머님은 어떤 분이셔? 몇 번 만났었는데 상냥하셨어. 무언가 찝찝하긴 했지만 혹여나 상대 측 어머님이 기분이 상하실까 하여 제안하신 상견례 날짜에 맞추어 나가기로 했지요. 신혼집이나 결혼 준비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반반씩 하기로 했다나 봐요. 그래? 대략 얼마인지 알아놔야 하는 거 아닌가? 준비해둬야 할 거 아니야. 왜?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지원 못 해줄까봐? 그게 아니라 돈 문제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싸우는 일도 많다고. 얼마가 들던지 지안이 결혼시킬 돈은 있으니 걱정 마라. 남편의 허세 가득한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 상견례 이틀 전이 되었어요. 엄마 물어볼 게 있는데 딸은 갑자기 전화를 걸어 물었죠. 무슨 일이야? 나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알아요? 갑자기 그건 왜? 제가 물어보자 경태 오빠 어머님이 물어보셔서. 혹시 궁합 보려고 하시는 건가? 아마 그런 것 같아. 우선 엄마한테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한 거야. 오전 10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알았어. 고마워. 우리도 상견례 준비하는 게 쉽지 않네. 어제 너희 아빠 새로 산 양복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라. 결혼식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그래도 중요한 자리잖아. 신경 쓰는 건 당연하지. 저도 남편도 첫 상견례 자리인지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딸의 시어머니가 될 분을 만나는 건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죠. 그런데 다음 날 상견례를 하기로 한 전날에 지안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 상견례 일정을 바꿔야겠는데. 갑자기 왜? 저도 모르게 놀라 목소리가 커졌어요. 전날 일정을 바꾸다니 지안이와 남자친구 사이에 문제라도 생겼나 걱정이 되었죠.
사실은 경태 오빠 어머님이 점을 보셨나 봐. 점, 응. 근데 내일은 만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나 보더라고. 어제 태어난 시간을 물었을 때부터 무언가 찝찝했지만 상견례 일정까지 점쟁이가 정해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점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미안해, 엄마. 시어머니 쪽에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려고 하는데 괜찮아?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진짜 미안해, 엄마. 저는 조금 황당했지만 점을 믿는 사람들은 찝찝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너무 자잘한 것까지 신경 쓰기는 싫어 넘어갔지요. 알았어. 신경 안 쓰고 있을게. 고마워, 엄마. 그리고 며칠 후 지안이는 저와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 입고 갈 옷이 신경 쓰였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그 옷 엄청 고급스럽다. 기부인 같아. 지안이가 호들갑을 떨자 옆에 있던 제 언니가 콧웃음을 쳤어요. 언니는 근처에 일이 있어 저희 집에 들린 김에 지안이를 보고 가겠다고 지안이를 같이 기다렸죠. 지안이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다니 시간이 너무 빠르네. 언니의 말에 저는 웃으며 지안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렇지? 저는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지요. 그리고 저와 저의 언니, 딸 지안이 셋은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상견례 날짜를 바꾼 이야기를 꺼내자 언니는 흥미롭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시작했죠. 궁합 설마 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구나.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간단한 궁합은 볼 수 있어. 우리 딸이 앱 하나 받아줘서 해봤는데 꽤 재밌었어. 그런 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그래도 남편 쪽에서는 진지하게 보는 거 같기도 하고 우리도 한번 봐보는 게 어때? 지안이도 관심이 생겼는지 말했어요. 이모, 나 해볼래. 그리곤 언니와 지안이는 휴대폰을 함께 보았죠. 여기 결혼하면 지안이가 손해라고 써 있는데 언니의 말에 저도 휴대폰을 슬쩍 보았죠. 작은 글씨로 점괘의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궁합이 최악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경태의 운세에 대해서도 나쁜 말만 쓰여져 있었죠. 이봐 최악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말하자 지안이 조금은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네. 이거 보면 결혼하면 큰일 날 것처럼 써 있는데. 재미로 본다고 하기에는 하나도 재미없는 결과가 나왔네. 언니도 멋쩍게 웃었어요. 하지만 우리 셋 중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상견례 당일 저와 남편 그리고 지안이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빨리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5분이나 빨리 도착했었지요. 저와 남편은 서로의 옷 매무새를 만져주며 긴장을 애써 감추었어요. 긴장이 되니 목이 마르네. 남편은 찬물을 단숨에 들이켰지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만나 뵀을 때는 진짜 평범하셨어. 지안이의 말에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그 후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지안이는 시계를 흘깃보며 말했어요. 이상하다. 약속 시간이 10분이 지나도 문은 열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오시지 않을까. 우리가 좀 일찍 왔나 봐. 하지만 그 후 10분이 더 지나도 예비 사도는 나타나지 않으셨죠. 잠깐만. 한번 전화해 볼게. 지안이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짧은 통화를 마치고 지안이는 한숨을 쉬었죠. 금방 도착하신대. 그리고 5분 후 경태와 어머님이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약속 시간보다 25분 늦게 도착하셨죠.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사실은 여기 오는 도중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어서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정말 가벼운 사고였어요. 차에 기스 조금 나고 저희는 괜찮습니다. 경태가 죄송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렇게 모두가 자리에 앉아 상견례를 시작했죠. 식사가 차례차례 나오고 조금씩 굳었던 분위기도 무르익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죠.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할 때 경태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전에 상견례 날짜를 바꿨잖아요. 실은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저희 아들 사주를 봤거든요. 근데 상견례 날짜는 꼭 바꿔야 한다고 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자 상대 측 어머니는 말을 이으셨죠. 그래서요. 그 점쟁이한테 들었던 게 말이죠. 상견례 날은 오늘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어서 어떤 걸 생각했는지까지는 말하지 않고 말을 흐렸어요. 그녀의 태도에 저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엄마, 그 얘기는 그만하죠. 옆에서 경태가 황급히 말을 막았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죠. 뭐 안 좋은 얘기라도 들으셨나요? 경태의 어머니는 조금 망설이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점쟁이 2명한테 가서 점을 봤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했던 말이요. 지안이가 전생에 창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안이도 남편도 놀라 그 여자의 입만 바라보았죠. 경태는 안절부절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는 지안이를 정말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예물 예단이나 결혼식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 지금 말씀은 무슨 의미로 하신 거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때 경태가 옆에서 이를 꽉 깨문 채로 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다 그 점쟁이가 말하기를 우리 애는 기골이 장대한 여성이랑 궁합이 좋다고 하는데 지안이는 턱도 뾰족하고 비리비리하잖아요. 그것도 좀 안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여자는 뭔가 생각하는 듯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가방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죠. 잠시만요. 제가 점본 결과를 좀 적었어요. 예상치 못한 발언에 우리 모두는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임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라면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 전생에 창녀였기 때문에 팔자가 세다. 거기에다 30대에 큰 재난을 맞이하게 된다. 지안아, 앞으로 10년 동안은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여자는 계속해서 점괘를 읽어나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들이랑은 궁합이 별로 안 좋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지안이를 꼭 만나야겠다고 해서 다른 또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봤어요. 저는 사주나 궁합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제 딸이 창녀라는 둥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기분이 상했죠. 거기도 진짜 유명한 점집이에요. 거기에서는 둘이 음양의 조화가 괜찮아서 같이 살면 서로 보완해준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좀 마음을 놓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었는지 여자는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죠. 어머, 좀 속상하신가 보네요.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요. 저는 밀려오는 분노를 참으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딸이 창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유, 아니요. 전생이에요, 전생. 그 말씀을 전생이라고 해서 그렇군요. 라며 받아들일 부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점을 보시는 건 그쪽 마음대로 하시더라도 그런 말씀은 실례 아닌가요? 엄마, 그만해요. 경태가 자신의 엄마를 말렸어요. 그리곤 바로 저와 남편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기분을 상하시게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 모두 이미 기분이 상했고 지안이를 보니 지안이의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없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당황한 듯이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점 집들이 다 유명해서 엄청 비쌌는데도 2번이나 봤다니까요. 저는 황당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태 이모도 전에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서 점을 봤는데 궁합이 최악이라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가족이 다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결혼을 밀어붙였지요. 그랬더니 마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도 하는 듯이
떠들어대는 여자를 저는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결혼하고 5년 만에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만 좀 해요. 경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경태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울 것 같았지요. 저도 남편도 지안이도 벙찐 수준을 넘어선 경지에 이르렀지요. 지안이가 힘겹게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아서요. 최대한 침착하지만 당당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런데도 그 여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봐라, 아까 올 때도 사고 났잖아. 여자는 턱으로 지안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사고가 마치 지안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말투였죠. 우리가 모두 멍하니 있자 경태가 열심히 반박했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사고는 신호 기다리는데 뒤에서 차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딪혔잖니? 봐라, 이것도 우연은 아닌 거야. 그만 좀 해요. 경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남편도 심각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안이도 무언가 생각하는 듯이 보였죠. 그때 다음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겨우겨우 다시 화제를 돌려 분위기를 풀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애썼죠. 제가 사실은 결혼 날짜도 잡아왔는데 그 말에 저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날짜는 애들 일정에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자 여자는 희죽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날짜를 몇 개 받아왔어요. 일단 들어보세요. 라며 여자는 일정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일요일 오후 5시 등 결혼식에 적합한 일정은 하나도 없었지요. 이런 날짜만 받아오는 것도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짜는 저랑 오빠가 둘이서 결정할게요. 지안이가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둘이서 결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이 안에서 고르렴. 그래야 적어도 최악인 궁합을 좀 보완할 수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끼리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선은 지안이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여자의 말에 대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을 안 했네요. 지안이가 기가 너무 세서 우리 아들이랑 정기적으로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안 그러면 경태의 길을 다 빨아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경태가 우리 집에 와서 지내던지 아니면 주말에 다른 데서 지내는 게 어떤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엄마, 경태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 결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네가 좋다고 하니까 엄마가 방법을 찾아본 거잖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 힘이 풀린 다리로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딸이 경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자 정적이 흐르던 가게에 한숨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남편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딸의 결혼이 저희들로 인해 망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한마디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결혼을 결정한 이상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듣고 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네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아드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결혼을 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둘을 찢어놓으려고 오신 것 같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그 말에 여자가 반론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들어온 딸과 경태를 보고 전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할게요. 생각지도 못한 딸의 말에 경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여자 역시 놀란 기색이었어요. 저는 내심 안심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망설인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딸을 뜯어 말리고 싶었죠. 저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여자는 당황하며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반대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며 저는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전생에 창녀라는 둥기가 세다는 둥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뭐라 하셨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안 보셔서 좋으시겠어요. 저희도 미신에 미쳐서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랑은 연을 맺고 싶지 않네요. 뭐요? 미신에 미쳐요? 돈 없는 사람은 이런 점 감히 보지도 못해요. 고마운 줄 아셔야지. 그러세요? 저희도 유명한 점쟁이한테 궁합을 좀 봤었는데 그쪽 아드님이 복도 없고 평생을 불황자처럼 사는 운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희는 그런 거 안 믿어서 신경 안 썼는데 말이죠. 뭐요? 뭐라는지 모르겠네.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오셨죠? 저희가 들은 곳은 엄청난 곳이었는데 무시하시죠.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짰니? 지안이가 기가 센 건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고 했잖아. 그만해요. 나가요. 이제. 경태가 여자의 팔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너는 정말 대단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왜 이런 집이랑 결혼시키려고 했을까? 여자의 말이 끝나고 저는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맞네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까 뭐라 하셨죠? 제 딸이 30대에 큰 재난을 만난다 하셨나요? 그게 지금 일어났네요. 얼마나 다행해요. 재난이 지금 지나갔으니 이제 꽃길만 남은 건가요? 그 말을 듣자 여자는 눈을 똑바로 뜨며 악을 썼습니다. 지안이는 온몸을 떨며 그 모습을 보고 있고 경태는 여자를 끌고 음식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지안이만 남았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잘 말했다. 남편이 말했어요. 평소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남편도 분노가 차올랐던 것이죠. 딸의 얼굴은 아직도 달아올라 있었어요. 지안아, 괜찮아. 미안해. 미안이라니 뭐가 미안해. 난 저런 여자랑 가족은 못할 것 같아. 그냥 혼자 살래.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니? 헤어질 거야. 이제 엮이고 싶지 않아. 자라온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점을 본다는 사실을 아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저런 성격의 부모였다면 아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을 리가 없었죠. 딸의 말에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끼리 나가서 저녁이라도 먹자. 제대로 못 먹었더니 배고프다. 라고 말하며 저희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경태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경태는 엄마와의 연을 끊을 테니 결혼을 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싫다고 거절했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놓았습니다. 부모 자식의 연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결혼한 뒤 다시 어머니와 살고 싶다고 하면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더욱이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안이는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금방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지안이는 지금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도 있어서인지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지안이에게도 저희 부부에게도 결국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안이는 현명하게 잘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